네, 안녕하세요. 챗GPT 강사 조은입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뭐가 보이시나요? 네, 챗GPT 첫 화면이죠. 선생님들은 챗GPT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AI 모드를 사용하실 때, 네, 보통은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색보다도 얘는 뭔가를 생성해주는 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고 원하는 답변을 받아가시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 내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자 해요. 그럴 때는 얘한테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요청하실 때 하나하나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에 좋은 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내가 얘한테 나의 상황과 맥락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결과물을 받고 그거를 돌려깎기 네, 하듯이 맞춤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거, 맞춤형 챗봇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또 교육에서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GPTS, 그리고 프로젝트,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요런 아이들이죠. 뭐, 제미나이에서는 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거 사용해 보실 때 어떠신가요? 네. 그 지침을 또 만들어서 입력을 하고 또 그거의 결과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요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런 것들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말만 하면 앱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용만 입력한다거나 딱 키워드만 입력하고 뭐 버튼을 딸깍 클릭을 하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도 그게 초안의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리고 요거의 이제 장점은 나의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앱의 형태로 공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하신다면 뭐 서비스를 정말 출시하셔가지고 판매까지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앱을 만드는 거 우리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캔버스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캔버스 기능이요. 그런데 어떤가요? 캔버스 기능에서 만드신 거는 대부분의 그냥 하나의 웹페이지 그리고 프론트 엔드라고 보통 말을 하죠.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뭐 저장 기록 그리고 출력 이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여지는 첫 화면 정도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연결하는 것도 뭐 하이퍼링크 정도로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서비스로 출시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나온 게 바로 이 구글 AI 스튜디오죠.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 빌드 파트에서요. 빌드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 네, 나노바나나. 네. 그 모델을 불러와서요. 구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알아서 불러와서 그 나노바나나를 사용해서 뭐 요런 기능을 하는 앱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거를 생성을 해서 다운로드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굉장히 간편하게 뭐 두세 줄만으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가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다. 요거는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러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대화창을 통해 얘한테 요청을 하셨어야 돼요. 이 부분은 색깔을 어떻게 바꿔줘? 거기에서는 어떤 항목을 더 추가해줘? 그리고 요 기능을 잘 하지 못해. 요거를 어떻게 해줘? 라고요. 입력을 하시면 전체가 다 반영이 돼서 계속 바뀝니다. 부분적으로 수정보다는요. 그리고 나는 딱 요 부분만 수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반영이 된다기보다도 전체 코드가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요 버전업이 될수록 오히려 나의 마음에서 조금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앱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글의 오팔입니다.
아직까지도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앞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가 나중에 좀 떠오르실 거예요. 자, 구글의 58. 네. 출시는요 7월 24일 미국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지금 몇 달이나 됐는데 "나 오늘 처음 들어봐." 이런 경우 많으실 거거든요. 한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7일, 네, 한 20일 전이죠. 추석 때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렇게 들어보시고 내가 앱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그전에 자동화 에이전트 구축을 한다, 자동화 앱을 만든다라고 했으면요. 보통은 뭐 메이크라든지 엔파렌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나하나 설계를 해서 만들어 가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내가 입력값, 그리고 AI가 일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연결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블록화해서 배치하고 배열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받고, 요렇게만 해도 '아 복잡해. 머리 아파.' 이거는 개발자들이 비개발자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개발자들한테 용이한 내용이야.'라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팔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코드 없이 프롬프트로, 네, 워크플로우 어느 정도 내가 요거는 1 단계는 뭐라고, 2 단계는 뭐라고, 3 단계는 뭐라고 요렇게 만들어 줘라고 설계를 하면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만 내가 이미지 생성하는 앱을 만들고 싶어. 내가 사용자가 뭐를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 줘라고 자연어, 네, 사람이 말하듯이 입력만 해도요. 요렇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저희가 말하는 한글만 할 줄 알면 앱이 뚝딱 만들어졌어요. 요게 가능합니다. 네.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한국미래 AI 네이버 카페에다 글도 올려 놨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카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링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네, 나만의 AI 비서. 네. 반복되는 업무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앱. 여기서는 이제 "미니 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앱의 형태로 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상품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서요. 하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작업을 얘한테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드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완성된 앱은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요. '어려워. 복잡해.'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시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직접 만들러 한번 가 볼까요? 네. 구글 검색창에 구글 오팔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오팔, 네, 하시면 이렇게 오팔 하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링크도 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들어가시면 저하고는 조금 다른 화면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계정을 사용해서 한번 동일하게 보여 드릴게요. 네. 자, 구글 오팔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구글 오팔 보이시죠?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선생님들 처음에 요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서요. 트라이 오팔 한번 눌러 볼까요? 아, 사인 인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요렇게 만들어 준다 보시면 돼요. 네. 네. '뭘 만든다는 거지? 블로그 글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고? 너무 간편하겠다.' 내가 뭘 만들지에 대해서만 쪼끔 고민을 하시면 네 오팔을 통해서 간편하게 앱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계정하고 한번 연결을 해 주세요. 네. 모두 액세스 허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네 오파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뭐 자료를 가져온다,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를 넣는다, 요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요렇게 하시면 이게 기본 화면이에요. 네. 요렇게 들어오셔 가지고요. '내가 오파를 통해서 앱을 만들 거다. Create New.' 여기 버튼을 클릭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궁금하다.'
갤러리 하단에 보시면요. 네, 58팀에서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예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수정해서. 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뭘 해볼까요? 네. 뭘 해볼까요? 요거 해볼까요? 시티 빌더. 뭐라는 아이인가? 네. 보시면 이거는요. 게임 컨셉. 네. 게임 컨셉을 좀 만들어주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지금 딱 들어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요거 무슨 자동화 툴 설명하는 거에서 많이 봤던 네, 뭐 노드라고 하거나 저희가 모듈, 네, 모듈이나 노드 이런 것처럼 각각의 기능을 하는 아이들을 블럭화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레고 블럭을 쌓듯이 연결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 각각의 블럭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분석하는 아이, 글 만드는 아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아이, 그리고 웹페이지를 만드는 아이, 이렇게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요거에서, 네. 게임 장소를 한번 넣어보래요. 그래서 저는 뉴욕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스페시픽 더 게임 젠더. 장르를 뭘로 할까요? 네. 어, 요걸로 해볼까요? 저는 그러니까 예시가 있으면 되게 이런 게 간편한 것 같아요. 사이드 스크롤링 요걸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지금 보이세요? 네, 이렇게 노드들이 움직이는 거. 사용자가 두 가지 정보값을 입력을 했더니 그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얘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첫 번째, 네. 그 로케이션 디테일 얘가 움직이고 있네요. 열심히. 자, 기본 값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더 어렵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것도 전부 다 한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템플릿의 앱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봐서 우리가 결과값을 확인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얘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네, 게임 컨셉을 만드는 아이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아이. 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다 일이 쪼개져 있죠. 네, 쪼개져서 각각의 일을 그러면 잘하는 아이를 불러와가지고 걔가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에이전트. 에이전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빌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훨씬 더 정교하게 작업을 잘 해주겠죠. 그리고 요 아이가 하나가 잘 못한다? 그럼 그 아이만 조금 교체한다거나 그 아이만 어떻게 손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 흐르는 맥락에서 더 개선이 더 쉽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했죠? 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입력하면 전체가 다 영향이 있었잖아요. 다 개선이 된다거나. 그래서 잘했는데 요거 하나만 아쉬웠는데 그럴 경우에는 버전 다운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간편하게 수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 부분은 제가 강조드립니다. AI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하고. 오, 스파이더맨인가요? 네. 미리 보기 화면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게임, 비디오 이렇게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 아이는 비오3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화면이 작다. 다운로드 파일 이렇게 하시면요. 네, HTML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네, 게임 컨셉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를요, 복사해서 한번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볼게요. 네, 맑고 깨끗한 10월의 뉴욕. 네. 파크로 어드벤처 게임이래요. 그래서 민첩한 주인공이 맨하탄 남부 고층 빌딩을 뛰어넘고 있대요. 오, 구겐하임. 네, 건축물. 아까 보셨죠? 한번 볼까요? 네. 요런 내용의 컨셉으로 어드벤처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네요.
구게나임인가 봐요. 이게 맞나? 저는 이제 뉴욕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트레일러 영상까지 만들어줬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한번 볼까요? 소리까지 들어볼게요. 역시나 텍스트는 깨집니다. 어떠세요? 네, 영상 BO3 우리가 소리를까지 함께 생성해주는 요 모델을요. 무료 버전, 저 이 계정은 무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BO3는 네, 유료 사용자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오파를 사용하면요. 무료 사용자도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괜찮죠? 네. 요거 한번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아이들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 카피라이팅 앱, 이런 것들.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뭐 카피라이팅 앱 뚝딱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정교하게 내가 수정하면서 편집하면서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도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제가, 네. 요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되게 간단하죠. 사용자가 부동산 관련 자료를 입력을 하면 해당 자료나 지역을 웹 검색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그래가지고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앱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르르 또르르 돌아가면서 알아서 이런 네 워크플로우를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주소 입력하고 뭐 유형 입력하고 투자 지역 이 프롬프트 내용을요, 얘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해서요. 이렇게 노드를 알아서 만들어서 생성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자동화해서 얘가 스스로 만드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한번 클릭을 해서 볼까요? 그래서 그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요. 시장 조사 합니다. 네, 시장 조사를 해서요. 단계별 지침을 이렇게 얘가 생성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커리를 통해서 어떤 걸 하는지 1단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를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네, 사용한 모델도 다르죠. 딥 리서치. 왜냐하면 심층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네, 깊이 있게 자료를 검색해서 가져와서 그걸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단순히 제미나이 2.5 프로, 제미나이 2.5 프레시 이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간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할 때 제미나이한테 어떻게 하셨죠? 심층 리서치를 필요할 때는 그 기능을 키고 그 답변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요, 알아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 필요한지요, 스스로 생각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 개념이다.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관련된 시장 데이터 동향,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심층 리서치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종합해서 가져온 내용을 기반으로요. 지금 보시면 저는 얘도 프로로 한번 바꿔볼게요. 투자 분석 전문가. 네, 자료를 수집했으니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기반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보고서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투자 분석 보고서 생성. 이 일을 그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지금 보시면 네, 시장 조사 결과 분석 데이트, 네, 잠재적 위험 평가, 네. 관련해서 보통은 부동산 분석을 할 때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얘가 이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한 걸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단계에서요. HTML, 네. 인베스트먼트 리포트 형태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력적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준다. 그래서 사용자는 보고서의 다양한 섹션을 쉽게 탐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결과까지 내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물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한번 돌려놓고 그럼 결과를 볼게요. 자, 부동산 분석 도우미 앱입니다. 자, 스타트해서 볼까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세요. 저는, 네, 명동 교자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명동 교자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주소를 가져다가 여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세요. 부동산 유형. 이거는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투자 지역, 명동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자, 추가 부동산 데이터 없음. 만약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콘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콘솔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입력이 된 거, 입력값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알아서 이렇게 했어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길 29 상가 건물 투자 분석을 위한 명동 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임대료, 공시익률 추이, 거래 사례, 미래개발 계획, 투자 위험, 기회에 대한 심층 시장 조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머리를 이렇게 했네요. 네. 개발 계획, 이런 내용들, 투자 위험, 투자 기회, 나름의 수학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가져온 것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네. 보고서를 만들어서 리포트 형태로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전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돌려봤을 때는 진짜 5분? 7분 걸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물 나올 때까지 이전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 벌써 만들었어요. 보고서 요약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럼 프리뷰에서 한번 볼까요? 프리뷰 여기에서 큰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화면으로 요거는요. 다운로드 파일 하시면 여기에 네, 웹페이지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분석 보고서 이렇게 잘 만들어줬어요. 보고서 작성일까지 나와 있으니까 더 좋네요. 보고서 요약, 주요 지표 분석, 임대료 수준, 공실률, 부동산 거래 가격, 자산 가치, 네, 주요 거래 8월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참고 거래는 3월이다. 두 가지 거래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분석, 잠재적 수익, 그리고 위험, 종합 의견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동일한 내용으로요. 아까 분석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더 잘 만들었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요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더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습하기 전에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메모로 여기 보시면, 네, 에딧 에셋 형태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를 한다. 요런 거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링크만 입력을 하면 뭐 분석을 한다. 요런 거 다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너무나 원활하게 네, 연결성 좋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요,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써보시면서 이게 점점 더 개선되어 가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을 그려서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텍스트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 이 해당 내용에 대한 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왜냐면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나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 프롬프트 사라져요. 히스토리에 남지를 않아요. 네,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대화한 내용이 내 히스토리에 이렇게 차곡차곡 남겨 있으면 나중에 그거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프롬프트를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입력했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서 요거 뭘 하는 거냐?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수업용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제품 카피, 룩북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아이입니다. 네. 제품 사진 업로드, 화장품 사진 하나 업로드를 해볼게요. 클라란스, 뭐, 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음, 클라란스 크림? 이미지. 이렇게 해서요. 네, 일반인이 쓰는 것 같은 사진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이건 너무, 네. 요런 게 괜찮겠네요. 네,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면 좀 괜찮은 제품이 안 나와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열기, 넣기. 제품 이름 뭐였죠? 네, 클라란스 수분크림.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핵심 키워드, 촉촉함, 어, 수분감, 빠른 흡수율. 이렇게 해볼게요. 타겟 고객층은 2030 여성. 룩북 배경은 뭘로 할까? 스튜디오로 해볼게요. 스튜디오. 네. 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사진이 다 잘렸네요. 네. 아, 아시는데요? 네. 딱 멋있게 만들어준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자,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오, 네.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좀 낫네요. 그래서 요게 좀 아쉽습니다. 네. 제품 사진이 스튜디오 사진인데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수분감을 표현한다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한번, 네. 제가 입력했던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사진. 사진 자체가 좀 아쉬웠어요.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찾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품을 되게 잘 가지고 와서 네, 보여지는 느낌으로 잘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분감을 강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네, 너무 촉촉해요. 온통 물바다입니다. 이렇게 했고 2030 수분 자신감, 흡수력의 비밀, 수분결. 그렇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이런 거 그냥 바로바로 카피로 만약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설명을 알고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좀 용이하시겠죠.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 두 가지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요런 것들 너무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한 줄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조금씩 빌드업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네. 전혀 길게 복잡하게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얘가 알아서 이런 거를 짜줘요. 네. 그래서 너무 간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걸 하나하나 설계하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create new. 여기 보시면 제가 요 설명을 빠뜨렸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입력을 하시면 뭔가 결과를 만들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직접 만드실 수가 있어요. 유저 인풋. 만약에 나는 뭐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생년월일 입력, 뭐 이모지 이런 것도 다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요 하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고요. 빈 공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적용되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제너레이트 뭘 할까요? 뭐 축하 문구 만들어주는 걸로 할까요? 어, 생일에 맞는
계절, 인사. 뭐 요렇게 할까요? 인사를 다양한 이모지와 어, 감각적인 멘트. 어, 어, 축하 카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축하 카드를 작성해줘. 계절 인사, 다양한 이모지와 감각적인 멘트를 넣어 작성해줘. 빈 공간.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네, 너무 좋죠. 그러면 여기에 생년월일 입력, 어, 이름 입력으로 바꿀게요. 음, 이름 입력. 클릭, 바뀌죠. 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 생일 입력 이렇게 해볼게요. 생일 입력 이모지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했더니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럼 이름을 바꿔주셔야겠죠. 엔터 네임 이름 입력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뭐 축하 카드, 생일 축하 카드, 생일 축하 카드, 생성봇, 뭐 생성기 이렇게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리고 요거는요.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쭉 네. 하고 나서 여기에서 아웃풋 해주셔야겠죠. 아웃풋은 뭘로 할까요? 어, 네. 웹페이지? 요거 형태로 만들어 달라. 화려한 이미 요거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너레이트 해서요. 네. 여기에서는 이미지 그리는 거.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는 편집을 잘하는 거고요. 이미지 생성, 이미지 포로 한번 해볼게요. 이마젠 포로. 생일 카드에 들어갈 적절한 이미지 생성해줘. 사실적인 실제 생일 파티 상황으로 생일 파티장 이미지로 그려줘. 아, 요거를 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합니다. 네,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자가 업로드한 한 이미지를 넣어 생일 카드에 들어갈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해줘. 네, 사실적인 실제 생일 파티장 이미지로 그려줘. 를 주인공으로 한, 그리고 조금 아쉽다 하실 때는, 네, 인핸서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내가 조금 프롬프트가 아쉽다. 그럴 때는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줘요. 네. 생일 카드에 들어갈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해줘. 사용자가 업로드한 같은 얘기지만요. 그래도 그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라고 해야겠죠. 여기에다 할게요. 당신의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자 포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 네. 이런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다 썼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써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럼 요렇게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얘한테, 네, 멋진 생일 카드 완성. 감각적이고 세련된 생일 카드 완성해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프리뷰로 해볼까요? 이름 입력, 제 이름 입력해볼게요. 그리고 생일 입력, 1월 14일.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될까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 사진을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 사진. 이 사진은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사진은 입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고, 오, 네. 계절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은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런데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은 잘 못 해주네요. 자, 결과물 한번 볼까요? 네. 다운로드 해서 요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입력하실 때는 사진에는 절대 텍스트를 입력하지 마. 요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네,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런 거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드는 거, 그리고 한 줄 명령 넣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구조화 해가지고 넣으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안 되나?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고 놓친 부분들은 잡아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지 누르고요.